그 부산지방항공청 거기가 국토부 다 그 산하죠? 예, 예. 근데 그 뭐 울산에 우리 홍준표 대표 보안 검색 안 하고 거기 지나갔다고 그걸 도와준 직원들을 또 수사 의뢰를 했어요? 예, 네? 제가 그거는 보고를 받기로는 예. 그게 이제 항공법상 그게 이제 위반 예.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예. 그래서 그 야당 대표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수행하면서 다른 길로 가라고 했는데 그 길을 수사 의뢰를 하면 그러면 그 홍준표 대표는 또 그 낯이 뭐가 돼요? 어디 그냥 다니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야당은? 그렇게 말씀하실 네? 상은 아니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항공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법의 그렇게 규정이 엄격해서 그렇지만, 요번에 딱 아주 홍준표 대표 할 때 그냥 아주 시범 케이스로 한번 한 거예요? 홍준표 대표여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누구든지 걸리면 한번 딱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딱 홍준표 대표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 항공 정말 규정을 안 좀 지는지 어떻게 모르겠는데요. 염치 예. 좀 있으세요. 예? 울산 경찰에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가서 울산 저 시장실을 가서 다 뒤집어 엎고 압수수색을 하고 그 상대방 후보 뒤로 만나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톡에다가 이제는 또 바로 그 울산 경찰한테다가 너네 왜 저 홍준표 대표 왔는데 이렇게 편의를 봐줬냐고 그거를 수사하라고 또 맡겨요. 한국법은 생각보다 그 국제 규정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면 상황이 아닌 여태까지 것으로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한 번도 이거 위반한 적 없고 요번에 홍준표 대표만 딱 걸린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잖아요. 이게 복이 뭐예요? 이게 정말 창피스럽고 말이야. 아유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야당 의원 서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에이 그만둬. 아니 이거는 항공보안법 답변 필요 위반이기 없습니다. 때문에요. 예. 예. 않았습니다. 자, 그 광주시 교육청에서 북한으로 수학여행 보내달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예, 그건 미리 보고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예. 그냥 언론 보도 보고 안 거예요? 정식 보고를 받은 건 없습니다. 그건 예.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정부에다가 그거 건의까지 한 거를 예.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직접 보고받은 바는 없고 전에 언론에 나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예. 가능하지 않다. 예. 그런데 그 광주시 교육청에서 그렇게 막 하는 거를 교육부에서는 파악도 못하고 있고 그냥 교육부 건너 25항 청원경찰법 이게 좀 약간 이상합니다. 이 개정안의 좀 문제점을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로 지금 얽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본래 개정안은 물리력 등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금지 행위였거든요.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근데 또 그렇게 너무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일선 현장에서 폭행 협박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응도 못하란 말이냐. 이런 것을 또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수정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바꿨느냐. 이거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다른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그럼 전문위원이 검토한 그런 문제는 해소됐을지 모르지만 이제 남는 거는 다른 일을 시켜서 형사처벌 넌 받아야 된다.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일을 어느 정도 시켜야 형사처벌까지 가느냐 하면은 이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이게 좀 포괄적으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다 그런 형사처벌까지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형법상의 강요죄에 의하면은 요건이 폭행 협박 같은 게 좀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본래 일 말고 다른 일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형사처벌까지 가는 거는 좀 이 형법 체계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결국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청소년들을 방북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청에서 이런 해괴망측한 이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 말에 틀린 거 있습니까? 뭐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 1, 2 정도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을 하세요. 이런 거 좀 제대로 좀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네. 아까 그 채용 비리 그거 말이에요. 네. 그새 우리가 그 법무부에 확인을 했더니 이력서에다가 노회찬 의원실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다. 이력서 딱 아주 잘 보이게 한 장밖에 안 되는 이력서에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네. 법무부에서도 시인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몰랐다고 그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다, 심사위원들이 다 외부위원이었으면 또 그 핑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담당 법무부 과장, 3급 과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심사위원으로. 그것도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몰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다시 돌아가서 감사원 입장에서는 법무부 어떤 피감기관이 그 국회의 그 관련 상임위 위원 내 바로 그 비서로 있던 사람을 거기서 채용을 한다. 채용을 한 사실 이건 정말 팩트란 말이에요. 이력서에도 다 적은 거를 이렇게 채용을 했으면은 이게 정말 뭐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 무슨 거기서 어떤 득을 보려고 했는지 하는 거는 이거는 감사의 요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좀 검토해서 채용 비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다면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네. 현재로서는 의원님께서 뭐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 다 사실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라고요. 이런 데서도 자꾸 핑계만 대면 딱 법무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당부드립니다. 헌재 우리 처장님, 이 책 가지고 계속 오늘 문제가 되는데요. 예? 이거 무슨 예산으로 한 거예요? 1억 6,900원 이거, 예? 무슨 예산이에요, 이게? 수영비를 미리 수용비?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용비가 뭐 굉장히 여유가 있는 모양이네요. 책 한 권 내는데 1억 7천을 썼어요. 맨날 모자란다 그러고 뭐 연구 용역비 뭐 그때 2억이던 거를 우리가 줄여가지고 1억으로 한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책 한 권에 1억 7천을 써요? 수용비에서 썼군요. 뭐 정확히는 뭐 수영비인지 용역.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의 그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예? 여기 223쪽에 보면은요,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223쪽에 보면, 뭐, 아무개 씨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했다 하면서 인터뷰를 쫙 한 글이 나와요. 촛불 집회 당시 회원이 2,000명까지 육박했던 중고생 연대 대표를 지낸 최준호 씨는 뭐라고 뭐 여기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아주 감격스럽게 역사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책에 나옵니다. 예? 그 최준호 씨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죠? 네. 저 사진에 그 원으로 표시된 저분이에요.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 중고생 혁명지도부 대표 저 최준호인데 통진당 청년 비대위원장이에요. 통진당 해산되기 전에 이게 적절하다고 봅니까? 저런 일은 저 같은 사람 태극기 집회 나갔던 사람 말고 촛불 집회 나갔던 분들이 더 이거는 정말 흥분해야 될 일이에요. 이 순수한 촛불 집회를 저런 식으로 지금 더럽힌 거거든요. 중고생들이 나와가지고 뭐 아까 다시 그 사진 다시 보자고요. 혁명정권 열어내자. 혁명정권 세워내자. 그래서 저게 그때도 제가 이런 식으로 변질되고 있다 촛불이 그 전력을 보면 통진당 간부고 헌재에서는 통진당 해산한 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다가 책에다 적으면서 거기에 의해서 해산됐던 간부의 인터뷰를 여기다 딴 거예요. 이런 데다가 우리 국민열세 예산을 1억 7천을 쓴 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 시각이니까 이것도 다 괜찮은 겁니까? 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뭐 감사를 해가지고 문책하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절하게 그 사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네. 제가 주질의 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김진태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노회찬 의원님 비서관 했던 분의 이번 법무부 행정사무관 임용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이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이 사람은 노회찬 의원님의 비서관이니까 5급이겠죠. 감사원장님. 네. 6급 비서인가요? 아, 그렇군요. 근데 사안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추측만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 노회찬 의원의 비서를 6급 비서를 한 그 경력을 있는 경력을 굳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응시를 하는데 그 경력을 빼고 하는 것도 이상하죠. 소위도 몇이지? 그건 자연스러운 경력이니까요. 그렇죠. 그것은 맞을 겁니다. 예. 문제의 본질은 노회찬 의원님이 그걸 알고서 인사청탁을 했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그렇죠, 원장님. 그렇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인사서류에 본인의 지원서에 그런 경력을 썼으니 시험위원들이 그걸 알았을 것이고 감안을 했을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노회찬 의원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 있으면 고발을 하자. 법적인 조치를 취해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밝혀보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는 정말 걸 수 없는 본인의 신분을 걸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내가 부정채용의 일이라도 내가 개입을 했다면 내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 정도라면은 대단히 강수고 본인의 무고함, 본인이 이 사건에 이 채용 과정에 연루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전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장은 증거가 있어야지 사실로서 인정이 되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법정에서도 태도 증거라는 이 정도로 나오면 아, 저 사람 말이 맞겠구나, 진실이겠구나. 왜냐하면 직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직을 안 건 분도 있죠, 사실은. 걸어라. 나는 걸 테니까. 뭐 이렇게 이런 취지도 오늘 오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쯤 되면 한번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이쯤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뭐가 어떤 근거가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고 나서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그만두는 걸 말렸다. 그만두는 이유를 내가 법무부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만둡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여성 사무관이 얘기하는 것이. 그냥 이유 없이 난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노회찬 의원이 저도 잘 아는 친구입니다. 우리 법사위에 늘 따라다니는 그러한 수행비서인데요. 말렸다는 겁니다. 워낙 스펙이 좋고 경력이 화려합니다. 예. 제가 봐도 얼마든지 충분히 사무관으로서 검사로서 임용도 아니고 사무관으로서 얼마든지 채용이 가능한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무슨 뭐 대단한 대학을 나오고 로스쿨을 나오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대회에 나와가지고 무슨 연수, 인권 관련 연수도 하고 법무부 장관 인권상도 타고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인권사무관으로서 행정사무관으로서 충분히 경력이 되고 자격이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100명의 어떤 그 자리가 비어가지고 100명을 꽂아 넣는 경우와 이 사람은 8명이 응시해가지고 서류 전형에서 5명 발표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면접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 5명 중에 한 사람으로 합격이 된 사람이에요. 그거랑 뭐 참 오늘 강원랜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합격했습니다. 다르잖아요. 제가 보기엔 다릅니다. 질적으로. 그러면 명백한 근거와 증거를 갖고 이쯤에서는 얘기를 해야지 타출은 아니겠습니까?
추측 아니겠습니까? 추론도 아니죠. 추측이죠. 본인이 지금 직을 걸고 아니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럼 결론을 내죠? 이 문제의 진실을 어떻게 규명을 하죠? 근데 이게 감사 대상입니까? 근데 또 어때요, 감사원장님? 공직 채용 비리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그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도 답변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저희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주장하시는 내용만 들은 상태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감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사실관계 확인해서 판단하십시오. 이런 거 좀 제대로 좀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아까 그 채용비리 그거 말이에요. 그새 우리가 그 법무부에 확인을 했더니 이력서에다가 노회찬 의원실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다. 이력서 딱 아주 잘 보이게 한 장밖에 안 되는 이력서에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 법무부에서도 시인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몰랐다고 그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다 심사위원들이 다 외부위원이었으면 또 그 핑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담당 법무부 과장, 3급 과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심사위원으로. 그것도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몰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다시 돌아가서 감사원 입장에서는 법무부 어떤 피감기관이 그 국회의 그 관련 상임위 위원 내 바로 그 비서로 있던 사람을 거기서 채용을 한다. 채용을 한 사실 이건 정말 팩트란 말이에요. 이력서에도 다 적은 거를 이렇게 채용을 했으면은 이게 정말 뭐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 무슨 거기서 어떤 득을 보려고 했는지 하는 거는 이거는 감사의 요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좀 검토해서 채용 비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다면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네. 현재로서는 의원님께서 뭐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 다 사실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라고요. 이런 데서도 자꾸 핑계만 대면 딱 법무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당부드립니다. 헌재 우리 처장님, 이 책 가지고 계속 오늘 문제가 되는데요. 예? 이거 무슨 예산으로 한 거예요? 1억 6,900원 이거, 예? 무슨 예산이에요, 이게? 수영비를 미리 수용비?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용비가 뭐 굉장히 여유가 있는 모양이네요. 책 한 권 내는데 1억 7천을 썼어요. 맨날 모자란다 그러고 뭐 연구 용역비 뭐 그때 2억이던 거를 우리가 줄여가지고 1억으로 한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책 한 권에 1억 7천을 써요? 수용비에서 썼군요. 뭐 정확히는 뭐 수영비인지 영립.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의 그 지적이 있었는데요. 예.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직접 보고받은 바는 없고 전에 언론에 나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가능하지 않다. 예. 그런데 그 광주시 교육청에서 그렇게 막 하는 거를 교육부에서는 파악도 못하고 있고 그냥 교육부 건너 25항 청원경찰법 이게 좀 약간 이상합니다. 이 개정안의 좀 문제점을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로 지금 얽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본래 개정안은 물리력 등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금지 행위였거든요.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근데 또 그렇게 너무 하다 보니까 뭐 어떤 그 일선 현장에서 폭행 협박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응도 못하라는 말이냐. 이런 것을 또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수정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바꿨느냐. 이거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다른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그럼 전문위원이 검토한 그런 문제는 해소됐을지 모르지만 이제 남는 거는 다른 일을 시켜서 형사처벌 넌 받아야 된다.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일을 어느 정도 시켜야 형사처벌까지 가느냐.
하면은 이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이게 좀 포괄적으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다 그런 형사처벌까지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형법상의 강요죄에 의하면은 요건이 폭행 협박 같은 게 좀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본래 일 말고 다른 일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형사처벌까지 가는 거는 좀 이 형법 체계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결국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청소년들을 방북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래 교육청에서 이런 해괴망측한 이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 말에 틀린 거 있습니까? 뭐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 일리 정도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을 하세요. 그 부산지방항공청 거기가 국토부 다 그 산하죠? 예, 예. 근데 그 뭐 울산에 우리 홍준표 대표 보안 검색 안 하고 거기 지나갔다고 그걸 도와준 직원들을 또 수사 의뢰를 했어요? 예, 네? 제가 그거는 보고를 받기로는 예. 그게 이제 항공법상 그게 이제 위반 예.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아이고, 있습니다. 참. 예. 그래서 그 야당 대표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수행하면서 다른 길로 가라고 했는데 그 길을 수사 의뢰를 하면 그러면 그 홍준표 대표는 또 그 낯이 뭐가 돼요? 어디 그냥 다니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야당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네? 상은 아니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항공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아, 법의 그렇게 규정도 엄격해서 있지만, 요번에 딱 아주 홍준표 대표 할 때 그냥 아주 시범 케이스로 한번 한 거예요? 홍준표 대표여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누구든지 걸리면 한번 딱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딱 홍준표 대표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 항공 정말 규정을 안 좀 지는지 어떻게 모르겠는데요. 염치 예. 좀 있으세요. 예? 울산 경찰에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가서 울산 저 시장실을 가서 다 뒤집어 엎고 압수수색을 하고 그 상대방 후보 뒤로 만나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톡에다가 이제는 또 바로 그 울산 경찰한테다가 너네 왜 저 홍준표 대표 왔는데 이렇게 편의를 봐줬냐고 그거를 수사하라고 또 맡겨요. 한국법은 생각보다 그 국제 규정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니 그러면 상황이 아닌 여태까지 것으로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한 번도 이거 위반한 적 없고 요번에 홍준표 대표만 딱 걸린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잖아요. 이게 보기 뭐예요? 이게 정말 창피스럽고 말이야. 아유 정말 이건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야당 의원 서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에이 그만둬요. 아니 이거는 항공보안법 답변 필요 위반이기 없습니다. 때문에요. 예. 예. 않았습니다. 자, 예. 그 광주시 교육청에서 북한으로 수학여행 보내달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예, 그건 미리 보고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예. 그냥 언론 보도 보고 안 거예요? 정식 보고를 받은 건 없습니다. 그건 예.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정부에다가 그거 건의까지 한 거를?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네. 제가 주질의 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김진태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노회찬 의원님 비서관 했던 분의 이번 법무부 행정사무관 임용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이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이 사람은 노회찬 의원님의 비서관이니까 5급이겠죠. 감사원장님. 네. 6급 비서인가요? 아, 그렇군요. 근데 사안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추측만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 노회찬 의원의 비서를 6급 비서를 한 그 경력을 있는 경력을 굳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응시를 하는데 그 경력을 빼고 하는 것도 이상하죠. 소위도 몇이지? 그건 자연스러운 경력이니까요. 그렇죠. 그것은 맞을 겁니다. 예. 문제의 본질은 노회찬 의원님이 그걸 알고서 인사청탁을 했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그렇죠, 원장님. 그렇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인사 서류에 본인의 지원서에 그런 경력을 썼으니 시험위원들이 그걸 알았을 것이고 감안을 했을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노회찬 의원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 있으면 고발을 하자. 법적인 조치를 취해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밝혀보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는 정말 걸 수 없는 본인의 신분을 걸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내가 부정채용의 일이라도 내가 개입을 했다면 내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 정도라면은 대단히 강수고 본인의 무고함, 본인이 이 사건에 이 채용 과정에 연루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전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장은 증거가 있어야지 사실로서 인정이 되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법정에서도 태도 증거라는 이 정도로 나오면 아, 저 사람 말이 맞겠구나, 진실이겠구나. 그 중에 예? 여기 223쪽에 보면은요,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223쪽에 보면 뭐 아무개 씨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했다 하면서 인터뷰를 쫙 한 글이 나와요. 촛불 집회 당시 회원이 2,000명까지 육박했던 중고생 연대 대표를 지낸 최준호 씨는 뭐라고 뭐 여기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아주 감격스럽게 역사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책에 나옵니다. 예? 그 최준호 씨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죠? 네. 저 사진에 그 원으로 표시된 저분이에요.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 중고생 혁명지도부 대표 저 최준호인데 통진당 청년 비대위원장이에요. 통진당 해산되기 전에. 이게 적절하다고 봅니까? 저런 일은 저 같은 사람, 태극기 집회 나갔던 사람 말고 촛불 집회 나갔던 분들이 더 이거는 정말 흥분해야 될 일이에요. 이 순수한 촛불 집회를 저런 식으로 지금 더럽힌 거거든요. 중고생들이 나와가지고 아까 다시 그 사진 다시 보자고요. 혁명정권 열어내자. 혁명정권 세워내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런 식으로 변질되고 있다, 촛불이. 그 전력을 보면 통진당 간부고, 헌재에서는 통진당 해산한 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다가 책에다 적으면서 거기에 의해서 해산됐던 간부의 인터뷰를 여기다 딴 거예요. 이런 데다 우리 국민열세 예산을 1억 7천을 쓴 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 시각이니까 이것도 다 괜찮은 겁니까? 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감사를 해가지고 문책하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절하게 사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